누워 있을 때는 아프고 좀 앉아 있거나 일어서면 아프다고 말씀하시고, 언제 병원을 꼭 가야 되냐, 한 3개월 이상 지났는데 좋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치료가 늦어지면 굉장히 나중에 치료가 까다로워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는 지체하지 말고 병원에 오셔서 진찰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팔을 이제 머리 위로 들어올릴 때 내가 어깨가 아프다, 또는 이제 팔을 등 뒤로 뒷짐지듯이 젖히면 통증이 생긴다, 옷 뒤에 지퍼를 올리기 어렵거나 단추를 끼기 어렵고 옷을 입거나 벗을 때 통증이 심하다, 이런 통증이 있다 없다를 반복하면서 점점 심해지는 경우,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누워 있을 때는 아프고 좀 앉아 있거나 일어서면 아프다고 말씀하시고, 누워서 주무실 때 이제 아픈 쪽으로 옆으로 누우면 아프다, 그리고 뒤척이다가 밤에 잘 주무시다가 깬다, 이런 식으로 증상을 호소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좀 있다면 내가 오십견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반대쪽 어깨보다 팔을 드는 것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고 뒷짐도 잘 안 되는 모습이 보일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어깨 좀 불편하면 좀 굳었나 보다 하고 스트레칭 하면서 많이 지내시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언제 병원을 꼭 가야 되냐 해서 정리해드리면, 증상이 한 3개월 이상 지났는데 좋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내지는 좀 더 심해진다 하면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겠고, 스트레칭을 열심히 했는데도 굳은 증상이 해결되지 않는다, 그럴 경우 병원에 오시면 되겠고, 가만히 앉아있는데도 통증이 심하다, 그럴 경우는 오십견이 아닌 다른 질환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병원에 오셔야 되고, 앞으로 나란히도 안 될 정도로 굳은 게 심하다, 그럴 경우에는 혼자서 스트레칭 하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병원에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고, 마지막에는 이제 뽀빠이 징후라고 하는 겉에서 보이는 어깨 질환 증상이 나타날 경우가 있는데,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뽀빠이 징후는 옛날 만화 캐릭터 뽀빠이의 저 알통 근육 볼록 튀어나온 것처럼 반대쪽에 비해서 이제 팔뚝 근육이 튀어나온 경우를 말하는데, 알통 근육은 보통 이두박근이라고 하는 근육입니다. 그거의 힘줄이 어깨 관절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것이 끊어지는 경우 이렇게 이제 뽀빠이처럼 알통 근육이 튀어나온 상태가 되고, 이것을 이제 뽀빠이 징후라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두박근 힘줄이 끊어지면 어깨 관절 안에 다른 회전근개라고 하는 관절을 잡아주는 힘줄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치료가 늦어지면 굉장히 나중에 치료가 까다로워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는 지체하지 말고 병원에 오셔서 진찰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십견 치료는 크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스트레칭이 있겠고, 그 이외에 통증이랑 염증을 조절해주는 약물 치료, 그리고 주사 치료가 있겠습니다. 스트레칭은 가장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지만 제대로 하기는 어려운 그런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레칭 운동의 원칙은 첫 번째 이제 체계적으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규칙적으로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아플 만큼 해야 됩니다. 스트레칭 운동을 하라고 이제 환자분들께 교육을 드리고 권해드리면, 하고 나서 아프게 되면은 겁이 나기도 하고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서 안 아픈 범위 내에서만 적당히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은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발레리나들이 다리 찢기를 연습할 때 처음에는 이제 극심한 고통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참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점점 다리 근육이 유연해지면서 다리 찢기가 되는 것처럼, 오십견이 온 어깨 역시 아파도 참고 체계적으로 꾸준히 해야지 이제 좋아집니다. 스트레칭 운동과 근력 운동을 비교하자면, 스트레칭은 아프게 해야지 효과가 있고, 근력 운동은 이제 아플 경우에는 해당 근력 운동은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겠습니다. 스트레칭을 열심히 체계적으로 하면은 좋아지는데, 보통은 스트레칭을 잘 못하시는 이유가 아파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스트레칭 하라고 교육받아서 열심히 스트레칭을 했더니 더 아파진다, 그러면은 이제 불안하기도 하고 내가 잘못하나 해서 안 하게 되는데, 병원에서 이제 그런 경우 도와드릴 수가 있는 게 이제 적극적으로 통증을 조절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이 스트레칭을 하되 스트레칭을 못하게 하는 요인을 없애주고 조절해주는
그런 식의 통증 치료를 같이 병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적극적인 통증 치료를 하는데 그 방법은 이제 먹는 약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통증이 극심하면 주사 치료하는 경우가 있고, 뭐 주사 치료를 해도 통증이 잡히지 않으면 마취를 해서 일시적으로 이제 운동 범위를 늘려주는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절강내 주사 치료라고, 그 통증이 어느 정도 이상이고 50견이 어느 정도 이상 되신 분들은 어깨 내부에다가 이제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항염증 물질, 스테로이드를 주사해서 어깨에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통증을 없애는 방법을 씁니다. 예전에 초음파 진단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사의 정확도도 떨어지고 주사의 효과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주사 횟수도 늘어나서 치료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초음파 기술이 많이 발달하고 이제 시술 술기도 많이 발달해서 보통 정확하게 관절 염증 부위, 관절 주머니에 이제 약물이 투여될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주사 맞고 한 3일에서 뭐 늦게는 한 2주 뒤면은 그 통증 감소 효과가 일어나서 통증의 한 80~90%가 사라지는 효과를 냅니다. 그런 통증 감소 효과가 2달에서 3달까지도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맞으시면은 여러 번 맞을 필요 없이 부작용도 최소화하면서 통증 감소 효과를 이제 극적으로 이제 얻을 수 있고, 중요한 거는 이제 주사를 잘 맞으시면은 대부분은 이제 안 아프니까 병이 낫나 보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사 한 방 맞고 좋아지는 거를 기대하고 쓰는 게 아니고, 주사 맞고 통증이 가라앉으면 스트레칭 운동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만들 수 하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사 맞고 괜찮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주사 맞고 괜찮을 때 운동을 열심히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반대쪽 어깨만치 어깨를 부드럽게 만들어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사 치료를 하는 게 맞겠습니다. 병행하고 스트레칭을 꾸준히 열심히 해도 증상 호전이 좀 더디거나 안 되시는 분들이 전체 환자에 많지는 않습니다. 5% 미만으로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마취를 해서 어깨를 풀어주는 그런 관절 수동 조작술을 하기도 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분적으로 어깨를 마취해서 관절낭 안에 이제 통증을 줄여주는 마취약이랑 이제 스테로이드를 주입한 이후에 의사가 그러니까 정확히 해부학적 구조랑 병변 부위를 아는 이제 치료자가 실제로 손으로 어깨를 늘려주고 꺾으면서 굳은 관절 주머니를 늘려주는 수동 조작술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직관적이고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조작술이라고 하지만 뭐 절개를 가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러니까 손으로 관절을 풀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마취도 해야 되고 입원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치료 방법을 충분히 시도해 보고도 효과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5% 전체 환자의 5% 미만에서 이제 하고 있고, 효과는 꽤 좋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너무 극심하게 주사 치료도 여러 번 받고 스트레칭도 뭐 3개월 이상 꾸준히 했는데도 차도가 없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이런 식의 치료까지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술적 치료가 있습니다. 이게 관절낭 유리술이라고, 실제로 염증이 나고 굳은 관절 주머니 속으로 카메라랑 수술 기구를 넣고 해당 유착 부위를 전기 소작기로 다듬고 늘려주는 그런 방법이 있고, 이것도 이제 많이 하는 술식은 아니지만 이것도 효과가 꽤 좋고, 이거는 전체 환자는 1% 미만입니다. 근데 50견은 수술적 치료는 가능하면 늦게, 그리고 정말 다른 방법이 효과가 없을 경우에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환자분들한테 질문하면 뭐 다들 생각하시는 게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유연한 어깨가 건강한 어깨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탄탄한 근육으로 힘을 잘 쓸 수 있는 어깨가 좋은 어깨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뭐 두 의견 다 틀린 건 아닌데, 치료하는 입장에서는 50대 이후에는 유연한 어깨가 최고입니다. 근력은 그 다음이에요. 그 건강하신, 특히나 운동 좋아하시는 이제 어르신 분들 중에 보면은 팔굽혀펴기나 이제 턱걸이를 내가 하루에 뭐 몇십 개씩 하고 근육도 이렇게 튼튼하고 한데 왜 어깨가 아픈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연성을 잃어버린 어깨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관절이 망가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항상 근력 운동하기 전에 내 어깨는 유연한가를 먼저 생각하고 나서 근력 운동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근력 운동하기 전에는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서 어깨를 유연하게 만들고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럼 어깨는 근력 운동이 없고 무조건 안 좋냐? 그건 아닙니다. 어깨를 잡아주는 회전근개, 어깨의 관절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회전근개 근력 운동은 좋다고 볼 수 있고, 그런 경우는 이제 밴드 운동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천천히 그리고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운동 방법들이 있습니다. 회전근개 근력 운동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고, 그림 오른쪽에서 보이는 것처럼 턱걸이나 팔굽혀펴기 같은 큰 근육 운동들은 자칫하면 어깨를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깨에 안 좋은 레저 운동에서 이제 보면은 수영 많이들 하시죠. 수영은 보면 허리에도 좋고 무릎 아프신 분한테도 꽤 좋은 운동이고, 그리고 심장이나 폐 기능에도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서 많이들 하시고 또 많이 즐겨 하시는데, 특이하게 어깨에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깨 아프신 분들은 수영은 피하시는 게 좋겠고, 탁구나 배드민턴과 같이 채를 휘두르거나 반대쪽으로 어깨를 꺾는 그런 식의 운동들은 어깨 아프신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굳이 운동을 안 하고 집안일만 하는데 그리고 아주 무거운 걸 많이 들지도 않는데 왜 어깨가 망가지고 어깨가 아프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잘 생각해 보시면 일상생활에서 집안일을 하시거나 할 때 잘못된 자세로 이제 팔을 쓰시면서 어깨 노화가 갑자기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깨가 아프면 일상생활에서도 내가 어깨를 잘못 쓰고 있는 게 있나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탁기에서 이제 빨래를 이제 꺼낼 때 왼쪽처럼 무릎을 구부리고 어깨 팔을 내뻗는 자세가 있고, 반대쪽으로 이제 무릎은 구부리지 않고 허리를 굽히고 어깨를 과도하게 굴곡해서 꺼내는 자세가 있을 때, 왼쪽 자세처럼 어깨를 많이 안 굽히고 꺼내는 자세가 좋습니다. 근데 바쁘다 보면은 오른쪽 자세처럼 어깨를 과도하게 피면서 힘을 쓰는 경우가 있겠고, 이런 게 반복되면 이제 회전근개라고 하는 힘줄이 닳고 노화가 오는 거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셔서 팔을 쓰는 습관이라든지 그런 메커니즘들을 잘 찾아보면은 원인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깨를 안 쓰는데도 왜 아프냐 그러지 마시고, 일상생활에서 어깨에 부담이 가는 동작이 있나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어깨 통증의 흔한 원인인 오십견, 조기 진단 및 적절한 치료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깨 질환은 빠르게 이제 치료가 시작되지 않으면 치료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프면은 참지 마시고 병원을 내원하셔서 확인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오십견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 안 되시는 점 있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